안녕하세요. 장쌤 사진공방의 장영렬입니다. 이번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좀 준비했습니다. 풍경 사진 보정을 위해서 좋은 보정은 무엇을 선택해야 좋은 보정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풍경 사진 보정을 위해서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떻게 마스킹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 채널에서는요, 레이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레이어 마스크, 또 조정 레이어, 블렌딩 모드, 색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죠. 근데 실제 풍경 사진을 보정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을 딱 꺼내놓고 어디를 보정해야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생기죠. 일단 많은 분들이 커브라든지 레벨이라든지 또 색조, 채도 이런 기능들을 좀 많이 배우지만 정작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좀 잘 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보정이란 무엇일까요? 이 풍경 사진에서 좋은 보정은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가 보다는 무엇을 선택하는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이 사진을 분석을 해볼게요. 노을빛이 좀 남아있는 하늘이죠. 산 능선도 좀 괜찮고 호수도 좀 있습니다. 전경에 바위와 나무들이 좀 있고요. 대부분의 풍경 사진들은 이렇습니다. 하늘, 산, 나무라든지 호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이 사진 얼핏 보면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좀 자세히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죠. 첫 번째는 이 하늘입니다. 노을색은 좋은데 조금 밝은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색감이 좀 물 빠진 듯한, 흔히 얘기하는 드라마틱한 느낌이 좀 부족하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전경 쪽에 나무와 바위가 역광이다 보니 카메라에서 표현하는 부분들에서 좀 많이 어둡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경의 시선이 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호수죠. 호수는 반사되는 색이 충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색감이 좀 부족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하늘은 좀 더 강조가 좀 되고 싶고, 전경 쪽은 좀 더 살려보고 싶고, 호수는 색감을 좀 더 살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분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사진을 꺼내 보면 먼저 부분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어떻게 보정하냐면 메뉴나 또는 조정 레이어에 가서 우리 곡선을 클릭을 해볼까요? 곡선에서 중간 톤을 이렇게 밝게 해봅니다. 그러면 중간 톤을 밝게 하다 보니 전경, 나무와 바위 쪽은 상당히 좋아졌죠. 근데 하늘도 같이 밝아진다는 게 이게 문제죠. 원래 살리고 싶었던 노을 분위기는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중간 톤을 내려볼까요? 내렸더니 하늘의 느낌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어두웠던 전경이 더 어두워졌죠. 이게 우리 풍경사진 보정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풍경사진은 하나의 사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하늘, 산, 물, 전경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체로 보고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해서 함께 변형을 시키면 다 같이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선택을 한다는 거는 포토샵에게 여기만 수정해줘 라고 알려주는 과정이죠. 보정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레이어를 딜리트 키로 삭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만 선택을 해볼게요. 이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설명 더 드릴 건데, 오늘은 이 하나의 사진을 나누어서 보자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늘만 나눠서 보겠습니다. 선택에 가서 하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포토샵이 요즘 좋아져서 하늘을 자동으로 인식해 주죠. 이렇게 하늘을 선택해 줬습니다. 이 선택된 상태에서 곡선의 조정 레이어를 써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선택된 부분만 곡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스킹이 자동으로 됐어요. 그러면 하늘을 좀 더 어둡게 해볼게요. 이 정도 한번 해볼까요? 하늘이 좀 더 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구름의 구조가 좀 더 잘 보이고 노을색도 훨씬 풍부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산과 호수는 변하지 않고 하늘만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전경 쪽의 바위와 나무들은 어떻게 살려보는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툴바에서 개체 선택 도구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바에서 추가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고요. 저는 올가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아주 자세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고 밑에 부분은 다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들은 추가로 더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셔도 좋습니다. 선택 영역이 되어 있으면 다시 곡선 조정 레이어를 써볼게요. 아까처럼 선택된 부분만 마스크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두운 거를 좀 밝게 해볼게요. 중간 톤을 가볍게 이렇게 올려볼까요? 그랬더니 전경 쪽이 좀 밝아졌죠. 전경의 정보가 같이 보여집니다. 또 한번 이번에는 호수를 선택해 볼게요. 호수를 이렇게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가 자동으로 잘 선택이 됐습니다. 빠진 부분도 한번 추가로 살짝 해볼까요? 색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조정 레이어에서 색상 및 활기를 활용해 볼게요. 그래서 생동감 버전에 따라 활기라고 되어 있는 버전도 있습니다. 활기를 이만큼 올려줬더니 색이 풍성하게 잘 살아났어요. 채도도 살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노을색이 잘 나타났죠. 속성창을 닫아 놓고 호수의 색감이 좀 더 살아났어요. 전경색의 어두움이 좀 살아났어요. 하늘의 밝음도 어두워지면서 하늘의 색이 드라마틱하게 잘 나왔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비교를 해볼까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배경 레이어의 가시성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무난한 풍경 사진인데 디테일들이 좀 약할 수가 있죠. 변경 후는 하늘은 좀 깊어졌고 전경은 좀 살아났고요. 호수는 노을빛을 잘 반사합니다. 사진 전체의 균형감이 좀 좋아졌죠. 좀 더 디테일하게 선택하는 방법은 추후에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사실 오늘 사용한 기능은 특별한 것은 아니죠. 곡선과 활기 딱 두 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같은 곡선을 써도 전체 할 거냐, 내가 원하는 부분에 할 거냐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풍경사진 보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늘 선택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늘 선택은 얼마나 정확하고 또 언제 사용하면 좋고 언제 수동 선택이 필요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좋은 보정은 기능을 많이 아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선택 영역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전체를 하나로 보지 않고 나누어서 보겠다라는 시각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